근육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척추를 싸고 있는 몸통의 근육들이에요. 정말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은 근이라고 그러는데 잘 쓸 수 있게 재활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요, 재발률이 10배 이상으로 줄어들게 돼요. 제가 집에서 3분이면 하실 수 있는 코어 운동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안녕하세요. 1타 자세, 우리 건강 모범생들을 만나러 온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살면서 허리 한번 안 아파 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보통 허리 이러면 어르신들이 주로 아픈 거 아닐까 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젊은 분들도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돼 있고요. 20대에서도 한 15.4% 정도는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만성 통증, 3개월 이상 허리가 아팠던 분들도 5.7%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거의 23%나 된다고 하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허리가 아파서 되게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감기만큼 흔한 증상이 허리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30대, 40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보면요, 배가 나오고 근육량이 얼마 없으면서 하루 종일 사무실이나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디스크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허리에 가장 부담이 가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예요. 눈 떠서 침대에 눕기 전까지 우리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나쁜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 그게 깨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있는 게 양반 자세, 다리 꼬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앉기, 이런 자세들을 계속 하게 되시면요, 요추 전만이 깨지면서 이 허리 디스크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 그리고 압박, 이런 손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디스크 관련 질환들이 많아지고 허리 통증 질환이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자세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정도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2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안 해서 오시는 분보다 운동을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굽혀지거나 위아래로 압박이 많이 가는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몸에서 멀어지게 밀어내는 운동이잖아요. 허리를 바닥에 자꾸 박게 돼요. 무게를 올리게 되면. 그런 운동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디스크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무게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 특히 밀어내는 동작들을 하시는 거는 하지 마세요 설명을 드리고, 의외로 이거를 하고 나서 허리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최대 입시에 이거를 보더라고요. 유연성 테스트 때문에 우리 다리 뻗고 이렇게 허리 쭉 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시켜가지고 허리가 다쳐서 오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들, 스트레칭도 있죠. 옛날 방법이에요.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숙여주는 스트레칭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이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굽히고 있게 되고 충격량이 가고, 특히 이렇게 회전, 굽혀서 돌리는 이 힘이 디스크에 가장 안 좋은데, 자, 어떤 운동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요추 전만을 유지한 채로 부하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라테스가 좋을까요? 요가가 좋을까요? 뭐 웨이트가 좋을까요? 그러면 동작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쁜 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할 때 내가 자세를 잘 유지하고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그런 동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택배 상하차나 여러 가지 신체를 써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디스크가 많이 달아있고 관련된 요통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직이에요. 척추를 충격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조직들이 망가지게 되면 염증이 쌓이게 되고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니까 퇴행성 변화들이 가중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은 뭐냐면, 진짜 허리가 뻣뻣해갖고 뒷목까지 막 이렇게 통증이 올라오면서 허리를 숙일 때,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움직일 때, 재채기 할 때 좀 찌릿하거나 울리거나 이런 통증이 생기게 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디스크 내부에서 이런 염증 물질이나 아니면 조직이 튀어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방사통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꽤 오래 돼서 퇴행성 변화가 계속 가중이 돼서 협착증까지 진행되게 되면 허리를 젖힐 때,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 아프다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타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산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산에서 내려올 때 너무 아파, 다리가 터질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증상들이 1년에 몇 번 이상 반복이 되거나
내가 아픈 게 일주일, 2주일 이상 계속 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디스크에 스크래치가 있거나 염증성 변화들이 시작됐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시긴 해야 돼요. 이런 염증성 변화들을 방치하게 되면 계속 더 염증이 가중되면서 디스크 주위 뼈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디스크도 점점점 퇴행성 변화로 얇아지게 되고 그 주위 뼈들이 변성이 오게 되면 그런 뼈의 변형으로 인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다리 저림이나 생활을 방해하는 다른 통증들이 또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 염증 관리를 통해서 치료해야지 더 다른 합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자세를 굽힐 때 아프냐 아니면 걷고 나서 아프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증상을 구분해서 저희가 디스크냐 협착증이나 보기를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두 개를 딱 분리해서 치료하지는 않고 증상과 자세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MRI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를 생각했을 때 뼈 자체만 생각하면요 굉장히 약해요. 작은 힘만 줘도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만큼 잘 버티지를 못하는데 사실 거기에 근육이 덧대져 있으니까 거기에 100kg 이상의 우리 힘이 가해져도 버틸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과연 뭐가 있느냐? 코어 근육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코어 근육이 뭐냐면요 척추를 싸고 있는 몸통의 근육들이에요. 앞쪽엔 뭐가 있죠? 복근이 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기립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복근들이 뒤로 해서 흉배근막이라고 그래서 뒤쪽 근막과 해서 우리 뒤쪽에 기립근까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립근이요. 기립근도 가장 바깥쪽은 표면 기립근이라 그래요. 바깥쪽에 있는 기립근인데 길게 형성되어 있는 큰 근육들이 돼 있고요. 정말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은 제일 그 뼈 가까이 붙어 있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거든요. 심부 기립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립근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움직이고 할 때 그 보호 기능을 잘 가지지 못해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4번, 5번 디스크가 터졌던 분들한테 근전도로 체크를 해보면 그 4번, 5번 다혈근이 잘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활을 할 때 그 부분을 터치를 해서 잘 쓸 수 있게 재활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요, 재발률이 10배 이상으로 줄어들게 돼요. 안 아프신 분들도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 아팠던 분들, 디스크에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신경 써서 이 기립근, 특히 심부 다혈근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는 내가 막 이렇게 펴야지 내가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는 근육이 만듭니다. 근데 그 자세를 만드는 근육들이 또 코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코어 근육을 짧아진 거는 펴주고 스트레칭이죠. 그다음에 약해져 있는 거는 강화를 시켜야 돼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만으로는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꼭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3분이면 하실 수 있는 코어 운동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타자세 여러분들한테 이건 모르고 허리가 나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브릿지 운동이에요. 하늘 보고 누우시는데 골반 넓이로 두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발끝은 좀 엉덩이 쪽으로 좀 가깝게 위치를 해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우리가 무릎이 저 바깥쪽으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데, 자, 옆면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 어때요? 무릎과 골반과 제 갈비뼈가 일직선을 잘 이루고 있죠. 배를 들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요. 어중간하게 목에만 힘을 주는 자세가 잘못된 자세라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살짝 수축을 해주시면서, 자,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두 발바닥으로 땅을 꽉 눌러주시면서 다리가 모으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만져보셨을 때 엉덩이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는데 이게 1단계 운동이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올라와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초, 15초 더 이제 유지해 나가시면 되는데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자, 여기서 운동이 좀 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살짝 한 발을 떼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지 않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몸이 다리를 들 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다혈근들이 힘을 쓰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운동은요, 똑같은 자세에서 다리 한쪽을 이렇게 열어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보면 몸이 돌아가면서 다리가 따라가거든요.
그렇지 않게 유지를 하는 운동이에요.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 돌아가지 않게 코어를 써주는 운동이거든요. 골반 넓이로 다리를 세우고 누우신 자리에서 지탱하고 있는 다리 발바닥부터 허벅지 그리고 복근까지 힘을 어느 정도 잘 사용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후 숨을 내쉬면서 이쪽 다리를 열어주시고 다시 쭉 돌아올 때도 후 하면서 여기 코어를 유지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때 필요한 게 호흡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숨을 마실 때는 갈비뼈 옆면이 멀어질 수 있게 숨을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쉴 때는 복부에 있는 이 배꼽 밑에 우리 단전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위가 살짝 내 등이랑 가까워진다고 살짝 수축하면서 숨을 하고 뱉는 거예요. 제가 갈비뼈를 보여드리면 마실 때는 늘어나고 내쉴 때는 이렇게 호흡이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같이 쓰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근이랑 수축을 해주시면서 다리를 열어주시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쉴 때 자, 막 몸이 흔들리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절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열어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수축 몸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양쪽으로 1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잘 조절하는 걸로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우리 심부 기립근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면요, 허리가 아프실 때 염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염증 치료를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먹는 약 그리고 주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보통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돼요. 디스크에 염증이 탁 생기게 되면 염증 물질들이 확 와서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을 꺼주는 게 먹는 약이나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가 하는 역할이라서 염증 관리가 분명히 돼야지 이 통증을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계속 운동만 하거나 아니면 가서 마사지를 받는데 안 낫는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와서 이런 염증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된 거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작은 신발에다 발을 계속 끼워넣게 되면 거기에 계속 스크래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나쁜 자세나 나쁜 운동이에요. 그거를 고치지 않고 자꾸 발만 끼워 넣으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연고를 바른다고 낫지 않겠죠. 그러니까 염증 치료를 계속해도 내가 돌아가서 나쁜 자세를 계속한다 그러면 낫지 않으니까 꼭 그 자세를 바로 잡았을 수 있는 재활을 꼭 동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3분이면 나을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자세만 안 해도 증상은 절반 이상 좋아집니다. 자,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뭐였죠? 허리 굽히기, 돌리기, 두 번째 양반 자세, 그리고 자식 생활, 세 번째 미끄러져 않기. 요 세 가지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 허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꼭 이거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이런 자세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가서 꼭 좀 알려주시고,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